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는요, 제가 그 중증 근무력증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아팠을 때는 1998년 7년 말부터 8년 초에 아프기 시작해서 그 참 어려운 과정이 많았어요. 병명을 몰라가지고 이것이 무슨 병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 쭉 지금까지 25, 5, 6년 동안 겪어온 과정을 지금의 이제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의 아픈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 아침부터 큰 마음 먹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 찍는다는 게 참 어려운데 제가 말도 못하는데 참 그래도 한번 찍어 봐야죠. 그래서 제가 그 몸이 참 건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박재웅인데 원래 그 박가들이 술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술에는 장사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청춘은 밤이고 낮이고 술을 좋아해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음주 단속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사고는 안 냈지만은 지금은 음주는 안 합니다.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돌아다니고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일을 하면은 또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일을 하게 되면 한번 붙들면은 끝을 보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작을 4시에 사우나 갔다 와서 아침 3시 반에 일어나서 사우나에 4시에 갑니다. 갔다가 와서 5시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면은 밤 11시, 12시까지 일이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이 덜 끝나면은 자다가도 잠깐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 사우나 문 열면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발음이 정확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제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증상이 말입니다. 이 증상이 중증 근무력증 증상이 어떻게 오냐면은 제가 그 승용차를 갖고 다니는데 화물차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화물차를 이렇게 기아가 있잖아요. 승용차는 오토니까. 후진 기아를 밤에 일 끝나고 후진 기아를 딱 넣는데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두 손으로 해서 넣고 오고 집에 왔다가 다음날 승용차를 끄고 이제 일을 보러 나가는데 승용차를 모르고 가면 중앙선이 반드시 보이고 차선이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차선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복시라고 그러죠. 겹쳐서 보여서 한쪽 눈만 갖고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한쪽 눈만 갖고 이렇게 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해요. 무슨 병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강주에 한 2급 병원, 3급 병원은 아니고 2급 병원에 한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기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했는데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러는지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또 2급 병원 동아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는데도 거기서도 모른다고 그래요. 알 수가 없대요. 이상한 병이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또 강주에 보험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험병원을 가서 신경검사하고 이거저거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고 있는 심전도 검사를 그때 했을 거예요.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선생님, 교수님 친구분이 하남 성심병원에 신경과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이. 그래서 아니 이런 환자가 있는데 좀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마 중증 근무력증 같다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는 승용차에다가 입원을 하려고 이불도 싸고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세면도도 하고 해서 갔습니다. 이제 가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스테로이드 그 0.5mg짜리 조그마한 거,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반 쪼가리를 쪼개가지고 주더라고요. 그 하나를 줘요. 그래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었는데, 먹으나 마나요. 근데 갑자기 막 병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갈 때는 걸어서 갔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완전히 막 폭시려 보이고, 급속도로 안 좋아져요, 병명이. 몸이. 그러니까 이제 강주 전남대학병원으로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급성으로. 이런 환자가 있는데 근무력증 환자 같다고. 가서 이제 그걸 보내서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중증 근무력증이 맞대요. 그래가지고 뭐이 병은 그 신경과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 병은 학문적으로 수술을 가슴을 열고 흉선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좋아진다는 그 확률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그때는 시대가 한 20, 30년 전이니까요. 그때 그런 환자들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고 수술도 안 해봤고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다고 수술을 하려냐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을 열고 그 흉선을 제거를 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옆구리 배만 좀 찢어도 아픈데 아이고 안 할란다 그랬어요. 이제 겁이 나니까 안 할란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한 며칠 견뎠습니다. 근데 이제 병은 점점 악화되고 이제 뭐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이 근무력증이라는 것이 근육이 무력해진다는 것은 모든 근육이 혈관도 근육으로 움직이고 심장도 근육으로 움직이고 모든 것이 근육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중에 힘이 빠져서 심장을 못 움직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건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일을 아직 많이는 못했지만은 가면 가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고 애를 포기하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가서 수술도 많이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알기로는 6시간 이상을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중환자실에 나왔는데, 손과 팔을 꽉 묶어놨어요. 움직이니까. 가슴을 열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통이 깨면은. 이제 손발을 묶어놨는데, 풀어주도 안 해요. 막 아파서는 죽겠는데. 악은 쓰고 막 난리가 나죠. 그때는 내가 40대가 안 됐으니까요. 젊은 사람을 묶어놨으니 악을 쓰고 막 중환자실이 막 떠날래가겠고 하니까 진통제를 막 계속 놔주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서 한 3, 4일 만에 병실로, 일반 병실로 올라왔는데 보니까는 뭐 실로 꼬맨 게 아니고 호치켓으로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이 엄청 아파요. 밤이 되면. 여기 생살을 찢어놨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통제도.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마취제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똑똑똑똑 이렇게 시간제로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 맞고도 안 돼요. 아파서. 그래서 진통제를 계속 놔주라 그랬어요.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진통제를 놨어요.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놨고 15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해서 이건 화장실에 갈 수도 없어요. 화장실 가서 누가 가서 잡아줘 갖고 화장실 가서 변기에 이렇게 앉잖아요. 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밖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또 등치할라 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더듬어갖고 이렇게 나갖고 어떻게 해서 또 일어나서 들어오고 하다가 좀 더러운 얘기인데 이런 말은 정말 자존심 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서도 주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앉지를 못하니까 그 물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열어놓고 거기다가 소변 대변을 보고 물로 부숴버립니다. 그런 생활을 한 6개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를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도블록을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갔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보도블록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발만 올려놓고 이렇게 힘이 가져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발에 힘이 안 가니까 올리기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서 있어요. 어디를 잡기만 하면 올라오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길 가는 사람들한테 저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지금도 멀쩡하게 생겼지만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고 그런 눈치만 하고 가버려요. 1시간 동안 서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잡아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잡아주면 올라가고 겨우 걷는데 한 3분 이상을 걷지는 못합니다. 이 하체가 이게 허벅지 쪽 힘이 없어서 승용차에서도 내려서도 서 있으면은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주저앉아 버려요. 저절로. 서 있고 싶어도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겨우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있어도 3분을 못 쓰니까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참 앉아 있다가 또 일어서가지고 한 1분도 못 걷고 또 주저앉고 그런 생활을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제 생각에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냥 어디 걸을 수도 없으니까 집안에 있는 약을 몽신 다 털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죽지 말라고 그런가 아무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뭐 병원에 가서 뭐 토해내도 안 오고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좀 더 살아 그런갑다. 그래 더 살라 그런갑다 싶어서 이제는 조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좋아하고 양반도 못 신어요. 쉽게 얘기하면 밥은 오물오물해서 삼키면 되는데 이 김치는 오물오물해서 안 넘어가잖아요. 잘게 썰어가지고 입에 넣어서 오물오물해서 그냥 삼켜버립니다. 왜? 씹지를 못하니까요. 턱에 힘이 없어요. 지금 근무력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그럴 거예요. 초창기 때 심하게 한 사람들은. 그리고 첫째는 제일 많이 그런 게 눈하금이라고 눈꺼풀이 처집니다. 이렇게. 그 처지면 진짜 바보 같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내 거울을 봐도 내가 봐도 와, 딱 바보같이 생겼네. 눈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눈꺼풀이 여러 거 뜨고 있어요. 눈을. 그래갖고 안 되겠길래 이제 안과에를 가가지고 눈 하금 수술을 했어요. 눈 밑에치만 잘라냈어요. 근데 잘라냈는데 괜찮은 것 같더니 한쪽이 더 처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만 더 또 잘랐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올라오니까 눈이 짝짝이가 되어버네요, 지금. 그래갖고 오른쪽 눈이 약간 커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이제 또 재주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또 이쪽으로 조금 올려가지고 비스루머니 해놓으면 괜찮겠죠. 이제 거기까지 그 근무력증들의 그 기본 병명이고요. 그럴 거고요. 그렇게 아프니까 여러분도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은 좀 견뎌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저는 힘들어서 뭘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97년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통령 할 때인가 봐요. 초창기 때 98년도. 그래서 그때 IT 쪽에 한참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인터넷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나이 먹고 가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옷을 오래 했습니다. 양복을 오래 만들고 판매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옷 만드는 것밖에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옷 만드는 것을 고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걸 고치는 걸로 하되 어떻게 누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그때 인터넷이 한참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되시기 전에는 항상 따블마이가 이렇게 유행했습니다.
양복이 이렇게 겹치는 거 더블마이라 그럽니다. 근데 더블마이가 새 옷들이 많은데 김대중 대통령이 돼가지고 갑자기 3버튼으로 이렇게 옷이 바뀐 거예요. 단축 하나, 둘, 셋. 더블마이가. 그게 유행을 타보니까 더블마이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차, 이것을 더블마이를 3버튼으로 다시 고치는 것은 방법이 어쩔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연구를 매달 동안 하다가 이거다 싶어서 그걸 한번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홈페이지를 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자판도 제대로 못 치고 이메일도 제대로 보낼지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주위의 도움을 조금 받아가지고 홈페이지를 네이버에다가 그때는 10,000원 주고 낸 것 같아요. 10,000원 주고 홈페이지를 사진은 8장 딱 다 해서 8장 고치기 전 고치기 후 사진도 많이 안 올리고 그때는 카페나 블로그가 유행이 안 할 때요. 그렇게 막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 때라 사람들이 그걸 찾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주소를 영어로 수선점 co.kr로 했어요. 그렇게 얼른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한글이 잘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수선점 co.kr로 했는데 의외로 그때 택배도 한참 초창기 때예요. 택배도 이렇게 붐이 안 일어나고 그때는 5,000원씩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5,000원 해가지고 착불로 해서 보냅니다. 자기들이 끊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보낼 때도 착불로 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럼 나는 고쳐서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그걸 30,000원 받았는데 이게 쑥달이 돼버리니까 이걸 고치는데 더블마이를 3버튼으로 고치는데 많이 걸리면 30분 한 20분이면 끝나봅니다. 이게 완성이. 이거 재미가 짭짤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만이 대한민국 최초로 그걸 생각해낸 거죠. 그 틈새 시장을.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좀 많이 벌기는 벌었는데 아프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놈의 돈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그렇게 갔는지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해서 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유튜브가 15분이 넘으면 돈을 받았습니다. 15분 영상을 15분 이상 올리면 돈을 받아서 유튜브 광고를 했었는데 15분을 넘으면 돈을 받아서 그냥 15분이 안 넘는 것만 한 3분, 2분 막 이런 것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들어옵니다. 보고에. 그럼 보고 고치는 거 보고 일은 많이 들어오는데 머리가 미루는 거죠. 좀 큰 걸 봐야 되는데 그 찬자하는 것만 본 거죠. 하고 일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1강부터 8강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1강하고 8강만 올려놓습니다. 그럼 알아서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양복은 가르쳐 준 데도 없고 학원도 전문으로 한 데도 없잖아요. 양복은 또 밍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밍크하고 양복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와가지고 그 영상 좀 구할 수 없냐고. 그래서 그 잔돈에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그걸 중간 거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팔아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유튜브가 구글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쭉 올렸는데 올리면은 거기에서 나쁜 영상들은 다 야동 이런 것은 없애버리고 좋은 영상만 놔둬서 쭉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영상만 와서 쭉 보다 보니까 그 구글에서 그게 광고를 집어넣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광고를 집어넣어서 그 광고를 6대4로 해가지고 올린 사람이 6을 먹고 거기서 구글에서 4를 먹고 그래갖고 지금 영상 많이 올린 사람들은 한 달에
몇백, 몇 백까지는 억까지는 안 가도 몇십억은 막 기본으로 들어오잖아요. 신사임산당도 보면은 한 달이면은 보통 3억 정도 해서 뭐 10년 동안에 뭐 100억인가 200억을 벌였다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이, 돈 번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또 유튜브 영상만 이렇게 찍으러 다니면서 직업 때려치우고 좋은 영상만, 관광 영상, 먼 영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사람들이 봐서 좋아할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고. 아픈 얘기 하다가 뭐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다 그랬구만. 그래서 이제 그게 욕심이 나서 밤이고 낮이고 이 영상을 찍고 올리고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막 아파요. 이상하다. 그래. 가스명수 몇 개가 나가면 먹고 나면 괜찮고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지. 근데 며칠 지났는데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비가 촉촉하니 이렇게 오고 있어서 배가 근데 참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파요. 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택시를 타러 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승용차를 끊고 병원을, 강주에 우리 집 옆에가 상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병원 응급실을 승용차를 몰고 가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입구에다 대놓고 아저씨한테 이거 차 좀 대주라고 하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보고 이것저것 찍어보고 소변검사 해보는데 잘 모르겠다고 CT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지금 빨리 전대로 가야 된대요.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막 장에서 변이 막 흘러나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고. 뭐 영문도 모르고 이제 갔어요. 응급실로 가니까 응급실에는 가는 순서가 아니고 아픈 순대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바로 들어가니까 바로 수술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수술해놨는데 물 하나 여기다 또 꺼내놨어요. 근데 그걸 개실염이라고 그러는군요. 그걸 개실염. 장이 이렇게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누구나 장에 보면 장애가 이렇게, 그것이 이제 고드름처럼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커져가지고 빵꾸가 나면, 그게 이제 파열된 거고요. 그 주위가 20cm가 느글느글 해가지고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치도 능글능글하니까 그걸 빼가지고 장을 옆으로, 배꼽 옆으로 빼놓은 거예요. 빼놨다가 100일을 변을 요리 보는 거예요. 참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여기 막아놓고 항문 막아보고 요리 변을 100일을 변을 보는데 사람이 사는 거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보다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몇 번 그 생각도 하다가 아니야 100일만 또 참아보자. 사람이다 싶으니까 100일만 참아보자. 장을 잘라내고 또 장을 이쪽에다 빼놔서 변을 요리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고 봉지를 달아놨어요. 근데 뭘 먹으면은 이것이 뽀글뽀글하니 요리 올라옵니다. 뭘 많이 먹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많이 먹으면 또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는 것도 귀찮고 또 사람이다 내 똥이어도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해가지고 또 씻어야 되고 또 새놈 박아야 되고 근데 이 또 봉지도 또 비쌉니다. 이게 봉지가. 또 그것도 또 무시를 못 하겠고 이렇게 이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게 약하기 때문에 무진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같이 막 가버리면 그렇게 되고요. 이 대장이 터지기 전까지도 거의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이 제일 저는 체질이 중증 근무력증이었으면서도 그리고 술이 잘 받았어요. 막걸리를 엄청 많이 먹었는데 막걸리를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체력은 괜찮았어요. 막걸리를 먹어서 못 이기고 죽을 것 같았으면 안 먹었죠. 그런데 이제 대장을 수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00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걸 이제 그때까지는 그건 약과예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개실염으로 대장을 이렇게 빼놓은 사람이 저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힘들대. 그래갖고 이제 100일이 돼서 이것을 집어 넣는데 그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이 안에 있는 대장에 있는 또 변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 욕실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욕실로 갔는데 이 친구가 좀 말을 해줬으면 좋은데 말도 안 하고 뒤에서 항문에다가 수도꼭지를 집어넣고 수도를 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변이 그냥 입으로 그냥 온몸으로 그냥 싹 올라오고 어찌 성질이 나야죠. 그래서 좀 대변으로 완전히 뒤집어 써버렸으니 그리고 깨끗이 씻어내고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입기를 했는데 그 20cm를 잘라냈으니 항문이 짧잖아요. 짧으면은 그것도 당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징그러운 얘기 같지만은 돼지를 잡거나 닭을 잡으면 내장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기름하고 이렇게. 그럼 그걸 싹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대장을 늘려요. 늘려가지고 항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기름으로 붙어 있던 것이 다 떼어놨으니까 덜렁덜렁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병실에 올라왔는데 움직이들 못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장이 움직이니까 곧 죽어.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옆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또 이것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꼭 총 맞은 것은 총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그냥 막 칼로 째는 것 같이 그 정도로 아파. 그 장이 몸에 그 기름이 이렇게 차서 붙는 데까지는 한 달 동안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 움직일 때 그렇다고 안 움직여주면은 이게 또 한쪽으로 붙어 보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걸어주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병실 계속 걸어다니고 또 피곤하면 또 자고 그래갖고 그런 과정을 또 겪었고요. 제가 그 과정만 겪었으면은 이 영상을 안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고생을 하고 절대 여러분들은 무리하시지 말고 아프면은 빨리빨리 가보고 교수님 말 잘 듣고 약 잘 챙겨 먹고 저같이 술 담배 막 하지 말고 절대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는 술을 못 먹어요. 술을 먹으면은 그 뒷날 한 3일 동안 맥을 못 쳐봅니다. 막 아프고 막 그래서 술은 그때 그래서 안에서 안 받으니까 술은 자동으로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은 안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 지금도 먹고 싶어도 먹으면 보대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서 이제 또 재활 운동하고 막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점심을 사무실에서 혼자 먹는데 제가 잘 다니는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를 갔더니 저는 생고기를 좋아해요. 소고기 생고기를. 그래서 점심 때면 항상 생고기를 갖다 먹고 그러는데 생고기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가서 그래서 생고기를 먹어서 기분이 좀 그렇다 그랬더니 오늘 목살이 좋은 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혼자 먹으니까 5,000원 아침에 사가고 2덩어리만 사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한 덩어리는 구워서 먹고 한 덩어리를 또 있는데 이것을 놔두면 버릴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먹으면 잘 안 먹거든요. 버릴 것 같아서 좀 아깝더라고요. 또 구웠어요. 근데 그걸 꾸역꾸역 기름을 쫙 빠진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데 기름이 조금 덜 빠진 상태에서 씹으니까 덜 익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꿀꺽 삼키면서 바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툭 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근데 느낌이 딱 뇌졸중 같아요. 그래서 이건 뇌졸중 같은데 그래갖고 뻑뻑 어떻게 힘이 전혀 빠져갖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왼쪽이 그랬구만. 왼쪽. 그래갖고 이렇게 어떻게 오른손으로 기어가지고 의자에 가서 앉았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뇌졸중 같은데, 이것은 뇌졸중은 뭐 3시간 반 안에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빨리 119에 연락을 해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얼른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증상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뇌졸중 같다고 와가지고 바로 싣고 전대병원으로 가가지고 바로 가니까 뇌졸중인데 혈관이 약해가지고 제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고 한 20년 이상 먹고 주사도 맞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으면 사람이 혈관이 녹아봅니다. 그래갖고 혈관이 거의 얇아요. 저는 주사는 맞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웬만한 사람은 주사 바늘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몇 번, 뭐 2번, 3번 막 주시고 그러는데 혈관이 약해서 수술을 거기를 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재활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주에 그 요즘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병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3개인가 있는데 365 재활병원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로 갔습니다. 근데 그 365 재활병원을 제가 한번 칭찬을 좀 해야 되겠어요. 참 그 365 재활병원이 참 교육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전부 그렇게 친절하고 1:1 교육을 하고요. 그 간호사 선생님들도 요새는 다 4년제를 나와서 국가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1:1로만 한 사람이 한 사람 담당해서 치료를 합니다. 계속 주무르고 운동시키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걷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하니까 여기에다 매달고 이렇게 허리 매달고 이렇게 가지고 휘청휘청 해갖고 걷지를 못하니까 휘청휘청 해갖고 이렇게 걷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렇게 걷지를 못하니까 어깨에 의지해가지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근데 제 생각에 이 운동을 안 하면은 나는 영원히 다리를 이렇게 전다든가 손을 전다든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 운전하고 다니면서 많이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목발 짚고 다니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서 아차 이 운동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을 좌우지간에 죽기 살기로 했는데 첫 달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막 그만해라 해도 더 오고 다른 사람 한다고 해도 좀만 더 한다고 해갖고 하고 그렇게 막 걷기 운동을 하니까 조금 하체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체, 몸체도 이제 힘도 좀 생기고 팔뚝, 팔에도 좀 힘이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십견이라는 거 얘기 들어봤죠? 오십견이라는 게 오심에만 오는 게 오십견이 아닙니다. 오십견이라는 것은 이 뇌졸중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깨 오십견이 순간적으로 같이 와가지고 같이 굳어버린 거예요. 팔도 이렇게 움직이면 막 아프고 안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옷도 입지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바지도 못 입어요. 이게 운전할 때도 한 손으로 운전해.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다 몇 번 이렇게 차가 왼쪽으로 와가지고 백밀라 몇 번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병원에서는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이 오십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취제도 맞아보고 별짓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형외과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정형외과를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외래로. 그래서 바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첨단에. 강주 첨단에 가면 바로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오십견 같다고 MRI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찍었는데 조금 이만큼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근육이 굳어서 그러니까 근육을 틀어야 된대요. 그래갖고 마취제를 아주 강하게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놔가지고 나는 안 돌아가는데 이렇게 침대에다 눕혀놓고 억지로 돌려버려요. 돌려보니까 막 이제 근육이 끊어지면서 막 이렇게 붙었던 것이 끊어지면서 내 귀에 들려요. 우두둑 우두둑 한 소리가.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덜렁덜렁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누구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혼자 가가지고 겨울인데
택시는 안 오지. 한 손으로 카카오 택시. 요즘 카카오 택시가 그때는 잘 불러도 오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한손 메고 이러고 있는데, 참 그때같이 서러울 때가 또 있을까요? 누가 보호자가 있었으면 이렇게 잡아주고 옆에서 해서 수용차를 했을 텐데,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혼자 가도 되겠다가 해가지고 갔는데, 병원에서도 그 문제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보호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또 이거 재활 치료를 하고 계속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볼까 하고 전대병원에 예약을 하니까 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퇴원할 때쯤이요. 그때까지도 계속 아팠어요. 밤 10시만 넘으면 여기가 막 얼마나 아픈지. 주사를 맞고 2대씩 맞아도 안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아파서.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이제 퇴원했는데 어떤 친구가 강주 첨단 북부지방에 가면은 탄탄 정형외과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이 잘 본다고 그래서 그 주사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가서 면담을 했더니 주사를 맞아도 수술을 해도 재활 운동을 하려면 3, 4개월 걸린대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 것보다 주사로 근육을 완화시켜서 풀어주는 약으로 해서 맞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해서 맞을 때마다 괜찮아요. 오늘 요만큼 올라갔으면 그 다음날 요만큼 올라오고, 그래갖고 지금도 지금 약간 치료가 덜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 계속 치료를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등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척추가 있으면 양쪽에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도 한번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척추가 있으면은 척추 한가운데 심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심줄이 그렇게 등짝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마를 하고 약을 바르고 별짓을 다 해도 한 시간 지나면은 뭐 일을 한다든가 없어서 어쩐다든가 그러면은 아파서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병원. 잠호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척추가 그게 안 좋아가지고 거기가 땡기니까 안에서 땡기니까 힘줄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병원도 선생님들도 박사님은 박사님이구나. 그리고 가서 탄탄 정형외과를 가가지고 50견 치료하던데 거기를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요즘은 척추 안에다 비수술이라고 안에다가 근육에다 힘을 주는 주사가 있대요. 그래서 근육이 짱짱해지면은 힘이 좀 가주면은 디스크가 벌어져 가지고 안 아프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거 한 6번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하고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주사도 제가 몸이 막 하도 아프니까요. 병원 퇴원한 지도 얼마 안 됐지. 여기 50견 그랬지. 그래서 전에같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허리 주사를 맞고 와서는 집에만 오면 피곤해가지고 그대로 누워있으면 잠들어가지고 아침까지도 그대로 자버려요. 불 켜놓고 TV 켜놓고 그 정도로 피곤해요. 몸이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주사 맞는 것도 그렇게 힘든가 봐요. 내 생각에서는 주사를 맞았으면은 그렇게 안 아플 것 같은데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서 있는 것은 좀 괜찮은데 앞뒤는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구두 신으려고 구두 헤라를 이렇게 넣고 하다가 옆으로 가니까 옆에가 잡을 데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가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넘어가 버려. 앞으로는 이렇게 안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태어나기 전에는 구두를 못 신었어요. 앉아서 신어야지. 이렇게 하면 앉아서 이렇게 신고 일어서 해야지. 신지도 뭐 바지도 이렇게 옛날에는 서서 이렇게 입잖아요. 이렇게 입는데 못 입어요. 자빠져 버리니까 앞으로 넘어진다든가.
항상 앉아가지고 바지도 입고 팬티도 입고. 그게 이 아픈 사람만 서러워요. 이렇게 근무력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병을 달고 있을 때 누가 그 병을 아픈 사람만큼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 진짜 나보다도 더 많이 아프고 이가 하나도 없어. 그 위하고 위를 끝에서 끝까지 잘라가지고 장하고 식도하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연결해 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사람들도 많고 진짜 아픈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고 봉사도 있고 팔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나보다 얼마나 더 불편할까. 근데 거기에다 이하다 불편할까. 근데 거기에다 이하는 살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제가 젊잖아요. 아직은 67이면 아직 한참 나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기술에 머리 익혔다.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세부렸는데 돈을 좀 벌어서 좀 흡족하니 좀 손자도 좀 주고 딸도 주고 이렇게 좀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냥 이대로 그냥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누워있고 게을러가지고 있고 해보지 않으면 절대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으면은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잘 사는 것이지 노력도 안 하고 왜 나는 안 될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 바라는 거하고 똑같겠죠. 항상 나는 이렇게 아파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나서가지고 내 머리를 써서 내 머리로 손으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한번 주셔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돈 버는 기술이 생깁니다. 머리가 생겨 돈 벌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옷 수선하는 거 말고 옷 수선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옷 수선하는 건 가끔 이제 들어오면은 반찬값이나 하고 이제 한두 장, 한 두 개만 하면은 일주일을 먹고 살 수 있어요. 한 달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이제 옷을 처음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은 옷을 만들 줄만 알고 패턴만 뜰 줄 알고 뭐 시다만 할 줄 알고 분야별로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패턴부터 시다, 재단, 봉제, 완성까지를 혼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가 보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제 영상을 보면은 금방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제가 인터넷에만 올려놨을 때는 미국에서도 오고, 뭐,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프랑스에서도 여기까지 유튜브 보고 배우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 받고 가르쳐서 이제 보낸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을 유튜브에다가 자세하니 섬세하게끔 남들보다 더 알기 쉽게끔 자세하게끔 올려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늘어나고 뭐 한 방에는 안 늘어나요. 이건 꾸준하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옷은 안 입고는 못 살잖아요. 고쳐서 특히 미국 사람들은 옷을 고쳐서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장 양복 같은 것은 특히나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버리기도 아깝고 몇백만 원씩 한 옷을 그냥 버리자니 그렇고 그냥 몇십만 원만 들이면은 쫙 이 맞춤처럼 쫙 이렇게 저처럼 딱 입어도 옷을 입어도 이렇게 딱 맞게끔 다 이렇게 입으면 얼마나 좀 보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입으면 기왕이면은 옷을 할아버지처럼 헐렁하니 입는 것보다도 나이를 먹었어도 좀 타이트하지는 않아도 좀 몸에 좀 딱 맞게 입으면 어딘가 좀 멋져 보이고 여성분들도 그렇잖아요. 옷을 막 대충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좀 옷을 좀 잘 맞게 딱 옷에 맞게 깨끗하니 딱 입고 다니면 좀 여성분들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 그 스테로이드를 맞을 때는요 신경과에 가면은
웬만하면은 그 의료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놔줍니다, 그걸. 스테로이드는. 확인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해도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의사 교수님하고 타협을 잘 해가지고 제일 적은 양부터 큰 데다 그 천이 제일 큰 거죠. 이게 거기다 희석을 시켜가지고 시간을 오래 길게 해서 그것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맞다가 좀 이상하면은 빼야 돼요. 중지해야 됩니다. 몸이 막 뜨끈뜨끈하고 뜨끈뜨끈해요. 원래는 들어가면. 근데 많이 CT 할 때처럼 그렇게 뜨끈뜨끈하면 안 되죠. 몸이 이상하면 그 이상 증세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절대 욕심을 내서 과하게 맞으면 안 되고요. 약간씩 늘려서 몸에 내 체질이 잘 적응을 했을 때, 그때는 한 1000짜리를 한 이틀에 한 번씩 한 3개는 맞아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욕심내가지고 한번 많이 맞아본 적이 있는데, 많이 맞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뼈 마디마디가요, 전부 다 뼈 마디가 따로따로 놉니다.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아보면은 사람 이상해져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늘렁늘렁 해가지고. 뼈 마디가 이런 데고, 이런 데고, 이런 데고, 걸으면은 무릎이고, 흔들흔들해요. 막 옆으로 넘어갈 것 같이. 그때는 정말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운동은 조금만 하고 쉬고, 조심을 엄청 또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또 교수님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내가 너무 많이 나달라고 막 떼써가지고 맞았는데, 교수님 걱정할까 봐서 말은 안 하고 혼자서 조심조심 체력을 이겨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중증 근무력증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돼 있어요. 이게요,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신경과에 가서 초창기 때, 많이 좋아졌을 때 가지 말고 초창기 때 가셔서 장애 등급을 받으세요. 6개월이 지나면은 장애 등급을 줍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환이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고 또 언제 또 금방 또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이렇게 재심사를 하잖아요. 그래도 병원을 계속 다니고 언제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도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보험공단에 보내줍니다. 그 얘기를 교수님하고 항상 다니면서 잘 얘기하고 친화력 있게끔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항상 다닐 때는 나를 치료해 주신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먹을 거를 못 사다 드리지만 말이라도 친절하니 존중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덕은 어차피 내가 보는 거잖아요. 옛날에는요, 초창기 때는 얼마나 아팠으면요, 예약을 해도 막 30분씩 대기를 해요. 근데 얼마나 아파갖고 막 누워있어도 막 아프고 견디지를 못하면은,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막 입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얼마나 아프면은, 죽을 지경으로 아프면은 막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와요. 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하도 아프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저런 과정을 앞뒤 서두 없이 막 너저라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중증 근무력증, 그 후유증에 대해서 또 다른 병이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술 하지 말고요. 절대 술을 드시지 말고. 담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6번 끊으려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못 끊었거든요. 그래서 담배 얘기는 저는 못 하겠고요. 의문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전화번호를 제가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양복 수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앞으로 유산으로 유튜브에서 돈이 지금 곧 나와요. 유튜브에서 돈이 나오는 조건은 구독자 1000명에 뷰가 4000시간입니다. 저는 그걸 거의 다 채웠습니다. 지금 채워가고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고 구독자 눌러주고 많이 봐주면은 봐주는 시간만큼 광고료가 붙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보면 누가 제일 많이 받고 어디에서 받고 남성이 많이 받고 여성이 받고 다 압니다.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IT가 어디서 몇 살 때 몇 살 먹은 사람이 남자 여자가 몇 시간을 받는가 몇 분을 받는가 그것까지도 다 알아봅니다. 거기 누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은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고요. 저도 오늘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참 내 나름대로 참 고생 많이 해가면서 찍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우울하다든가 울적하다든가 그러면은 말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말을 좀 기분 나쁘지 않게끔 듣기 좋게 잘하네. 아, 그래야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야 구독자라도 좋아요라도 하나 더 눌러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전화 주시면은 바쁘지 않는 시간에 제가 문자를 주시면 더 좋겠다.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바쁘지 않은 시간에 전화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또 주시면은 바쁘지 않는 시간에 제가 문자를 주시면 더 좋겠다.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바쁘지 않은 시간에 전화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또 다음부터는 작업을 하고 영상을 또 계속 찍어야 되니까 영상을 찍을 때는 전화기 꺼놓거든요. 누가 들어오고 그러면 음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차렷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누가 걸으면 이렇게 걸으면 뭐 환자라 하겠습니까? 다리 절지도 않잖아요. 왼쪽이 지금 한쪽 마비가 하고 이 차에서 내릴 때요 왼쪽부터 발을 내리잖아요. 문 열고 못 내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다리 왼쪽에 힘이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오른쪽을 잡아야 이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오른발 안 짚고 왼발만 듣고 이렇게 탁 내렸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힘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척추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하고 50견하고 왼쪽 마비하고 감사합니다.